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님의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보니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광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낄쭉대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면서 시가 끝났어요. 맨 앞을 보니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1980년대 아마 90년대 초까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요. 무조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시청한 다음에 본 영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할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냐면 TV가 맨 처음 공영방송에서요. 시작할 때 애국가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 방송을 종영할 때 전체 방송을 종영할 때도 이런 애국가를 띄워준 다음에 그 방송이 종영돼요. 그 하루의 방송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가서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대요. 그래서 이 우리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서는 일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일제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은 애국가를 이렇게 들어야 하는 상황은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했는데 강압적으로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청하다라는 말이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일어나서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 방식을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어법. 그러니까 일제히 강압적으로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경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청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애국가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서 본다면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반어법이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애국가를 이렇게 경청하고 꼭 어떤 상황에서 보도록 하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시대 분위기, 사회상을 반영한 거죠. 그러므로 애국가를 경청하기를 강요하는, 다시 말하면 애국심을 강요하는 사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국심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반어법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반어와 역설법을 쓸 때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심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비판의 표현으로 반어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 화려광산 애국가 중에도 나오죠. 가사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화면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삼천리 화려광산은 가사고요. 애국가의 가사고고 그 다음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의 모습은 애국가와 함께 스크린에 보이는 장면.
하지만 화자는 이렇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도 반어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자는 우리 강산을 화려하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애국심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반어법을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화면에서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무리를 이루면서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 새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고 있냐.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이 흰 새떼들이 보이는데 화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화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이 흰 새떼들은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날아갈 거야.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화자는 왜 흰 새떼들이 끼룩거린다, 낄낄댄다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화자는 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곳이 부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공간을 날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거죠. 이 강산,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강요하는 억압된 사회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새들도 이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까지도 이 부정적인 사회가 싫어서 세상을 뜨고 있어요. 새들마저도 이 세상을 떠. 이 세상은 너무나 부정한, 억압된,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가는 것이 흰 새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흰 새떼들이 이렇게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간다. 조소가 있는 거죠. 조소. 낄낄댄다. 끼룩거린다. 그러니까 좋은 웃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는 조소 혹은 냉소. 새들의 태도죠. 새들의 태도는 이 세상을 냉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새들이 스스로 웃는 거니까 새들이 이 세상을 비판하는 거니까 조소고 이 새들의 생각은 정말 흰 새들의 생각이 아니고 화자가 그렇게 상상한 거니까 화자는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지 않고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간대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면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앞에 나온 이 일제히와 조응하는 식구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1열, 2열, 3열 횡대 이렇게 꽉꽉 줄을 맞춰서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세상을 떼어매고 간대요. 누가요? 새들이요. 그럼 이렇게 세상이 있다 치면 자기들만의 세상을 떼어서 어디론가 날아가요.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가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자가 보기에 부정적인 거고 이 세상 밖은 긍정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 흰 새떼들은요, 이 부정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긍정적인 세상, 억압이 없는, 획일이 없는, 강요가 없는 곳이니까 자유로운 곳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흰 새떼들이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밖으로 떠난다 라고 비웃으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극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길쭉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낄낄대는 거니까 우리들 스스로니까 자조라고 하면 되겠죠. 화자를 포함한 거. 우리 스스로를 비웃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자조라고 하죠. 자조, 비판.
냉소 같은 말인데 위에서의 낄낄은 새들이 비웃는 거고 여기에서의 낄낄은 화자를 포함한 남아있는 사람들, 이 부정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낄낄대면서 스스로 비웃으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못 날아갔죠? 하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라는 게 애국가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끝나면 애국가가 끝나는 동시에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반복인데 그냥 앉지 않고 주저앉아. 그러니까 점층적 반복이죠. 뭐가 더 심화된 거죠? 좌절감이 심화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저 새들처럼 이 한 세상을 떼어내고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그 강도가 좀 강해졌으니까 점층적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요? 애국가가 시작되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애국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가 끝나고 있으니까 애국가 시작과 끝에 맞추어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다. 추보식 구성은 발걸음을 따라가는 구성,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것, 우리가 이제 표현법을 봐야 하는데 표현법을 보기 전에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먼저 보고 표현법을 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지금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를 듣고 스크린을 보면서 억압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독재 사회라고 가정한다면요. 그러면 독재 사회에서 억압된 자유에 대한 갈망과 한탄이라는 주제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예,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정서와 태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스스로를 비웃는다고 했으니까 자조적 태도도 드러나 있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 강하고요. 냉소적 태도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주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좌절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표현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천리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것이니까 애국가를 경청할 수가 없어요. 반어법이죠. 애국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귀 기울여 듣는 상황이 아니므로 반어법이 쓰였고요. 일제히라는 말을 통해서 강압적인 사회현실, 획일적인 사회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삼천리 화려강산도 화자는 지금 이 조국을, 이 나라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화려강산이라고 했으므로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느낄 수 있고요.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조소하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은 흰색 떼들은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거죠. 이 억압된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았으니까 대조적 시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흰색 떼들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대조적 시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자는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울려 나오는 애국가를 듣고 화면 스크린에 비춰지는 이 애국가 화면과 함께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면에 보이는 새들은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데 우리는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주적 시어가 나타나죠. 흰새 따와 우리는. 그래서 대주적 시어가 있으니까 대비되는 시어가 있으니까 상징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를 통해 이러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두 군데에서 썼고요. 대주적 시어를 썼고 음성 상징어를 썼고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이 비극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심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